오늘 우리 K 증시는 그냥 엔비디아의 추가 하락과 금요일 PC 물가지수 발표 사이에서 적당히 눈치 보기 내지는 보신주의 이게 다였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 그동안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였던 엔비디아가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이에 시총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0조 원이 날아가 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때 미국 증시 우량주 중심의 다우 지수가 보란 듯이 이제 상승 마감을 한 거고, 우리 K 증시에서 다우 지수에 비견되는 게 코스피 200 지수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기계적인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환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은 이런 이제 환율 올라가는 상황을 교차로 신호로 치자면 약간 노란색, 황색 신호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거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버릴까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다음 신호에 가자, 요거를 놓고 좀 살짝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사실 나스닥이 하락하고 다우지수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은 글쎄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 K증시에서 한때 그 고질병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시총 상위 몇 개 종목이 수급 다 빨아들이고 코스닥하고 개별주들은 그냥 하루하루 흘러내리기만 했던 그런 상황을 또 연상시키죠. 아무튼 결자 해지 차원에서 봤을 때 올해 썸머랠리는 전적으로 엔비디아에 달렸다. 그래서 일단 전체 요리는 우리가 맛을 봤고 좋으나 싫으나 또 엔비디아의 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새벽 엔비디아는 120달러만큼은 어떻게든지 사수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은 무너졌고요. 요거는 젠슨 황이 지난번에 자사주 매각 계획을 사전 공지했던 대로 지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7거래일에 걸쳐서 자신의 엔비디아 보유 지분을 총 9,460만 달러치, 우리 돈으로 1,300억 원 넘게 팔아서 현금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고, 이 젠슨 황 매도 평단이 131달러 44센트니까 지금 주가에서 보면 정말 완전히 그 펜트하우스 부근이었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존재 가치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바로 이익 추구. 근데 그 기업의 창업주이자 대표가 주식 팔아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는 과연 나쁘다고만 할 일인가? 거기다가 우리 K증시 뭐 카카오나 그런 데처럼 월급 사장 주제에 스톡옵션 받은 거 홀라당 팔아가지고 미리 보따리부터 준비하려고 튈 준비하는 게 이게 아니라, 젠슨 황은 자사주 매각 계획서까지 미리 제출해놓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실적도 엄청나게 쌓고 그걸 바탕으로 주가도 올린 다음에 그걸 비싸게 팔겠다는데 이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엔비디아 1대10 그 분할에 대해서 사실 좀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았냐, 너무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냐, 이런 좀 지적은 피할 수는 없겠죠. 젠슨 황이 대규모 주식 매도 스케줄을 계획해 놓고 이 물량을 받아줄 대중들을 모으기 위해서 주가를 그렇게 10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쪼갠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남은 물량은 얼마냐? 엔비디아 분할 전에 60만 주를 총 매각하겠다고 젠슨 황이 밝혔는데, 분할 후에 이게 600만 주가 됐고 이번에 팔은 게 72만 주였으니까 앞으로 528만 주가 더 남은 거죠. 이걸 이제 내년 3월까지 나눠서 매도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근데 아무리 사실 분할 매도라고 해도 첫 매도 시점이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뭐 젠슨 황 같은 대주주가 됐든 아니면 뭐 임원이 됐든 아니면 개인 주주가 됐든 분할 매도를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분할 매도여도 일단 첫 매도 주문이 손이 나가는 그 시점은 일단 이 정도면은 많이 먹었다, 여기서 올라갈 거보단 내려갈 확률이 더 클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아니겠냐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 아주 무방비 있어. 러나 반갑습니다.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6.25 전쟁 기념일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북한에서 이상 조짐은 없고 그냥 지난번 그놈의 똥풍선 가지고 지저분한 지금 분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벌써 74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한반도에는 뭐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이제 북중러, 한미일 요 대치 구도는 조금도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러우 전쟁이 뭐 종전을 할지 휴전을 할지 모르지만 언제든 하여튼 곧 끝날 것 같은데, 이 러우 전쟁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모멘텀이 온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중국이 북한에다가 제안을 했던 북한 4분할 계획이 지도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남북한의 문제는 양자 간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중국은 함경남도를 차지하면서 태평양으로 치고 나가려고 우리 한반도를 이용할 계획이고, 또 이걸 모를 리가 없는 미국과 러시아까지 또 대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우리 땅을 왜 툭하면 지들 마음대로 갈라먹는 시나리오를 만드는지 이거를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지금 북한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자, 이제 간밤 뉴욕 증시는 우리 K 증시와 동조화 비율이 높은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가운데 제일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럼에도 우리는 다우 지수의 상승을 위안받아가지고 오늘 소폭이지만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결자 해지 차원으로 이번 주는 무조건 미국 증시가 시작이고 끝이다.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PC 물가지수 5월분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투심이 환율을 또 타고 우리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뭐 결국은 또 이것도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적이고 지표고 뭐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연준 유동성만이 진짜 만병통치약인데, 문제는 이게 처방하는 시점이 지금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유동성 중에서도 특히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유동성, 뭐 무식한 말로 달러 캐리 트레이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만큼은 진짜 경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신비의 명약이야. 제가 이제 95학번이니까 그때부터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증권사 리서치 센터 시황 담당 애널리스트 했고, 그 다음에 런던 정경대, 여기 LSE에서도 전공은 뭐 국제관계학이었지만 그 중에서 주로 경제사를 제가 파고들었었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동성과 주식시장 관계를 제가 볼 것 같으면, 우선 미국이 그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시작해가지고 금융위기까지 갔던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연준이 제로금리 시행하면서 유동성을 왕창 풀었죠. 근데 당시에 실적도 주가도 최고로 약발을 잘 받았던 게 뭐 금융주보다 오히려 자동차 업종이었어요. 자동차 할부금리 싸지니까 사람들이 일단 차부터 바꾸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뭐 태양광, 전기차 이런 섹터도 보면은 분류는 이제 당시에 대체 에너지 성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 나오면은 이럴 때 대체 에너지 조금 힘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업종에 돈이 몰리면서 유가가 빠지는 게 원래는 경제학 이론상 맞는데, 유동성 장세 때 보면 어떻게 둘이 같이 올라가. 그럼 결국 에너지의 총량은 늘어나서 결국은 이제 남을 수 있는 건데, 아니 에너지 재고는 재고가 아닌가요? 에너지 공급 과잉은 왜 아무도 그 신경 안 쓰냐고. 바로 이게 유동성의 힘이고 종이 장사의 어떤 기본 원리고 원천이죠. 그냥 밀물일 때는 무조건 낚싯대 많이 갔다가 그냥 담궈 놓고 아무거나 올라오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건져라. 그러다가 썰물이 오면은 이제 그때 다 튀면 된다.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변함이 없어. 앞으로 영원히 또 그럴 겁니다.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BNP 파리바에서 현재 미국 증시의 경우 여전히 과매수 상태에 있으며 공격적인 포지셔닝 지표가 높아가지고 시장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분기 말 장세에서 큰 변동을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주 금요일에 6월 말, 2분기 말 다 겹쳐 있지만 혹시라도 윈도우 드레싱이라든가 약간 막판 뒤집기 뭐 이런 건 기대하지 말라. 그럼 이제 목요일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도 만약에 잘 나오면은 떨주 몰팔에서 올팔 찬스로 활용하라는 소리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현재 미국 증시가 과매수 국면이 맞고 그럼 그 과매수의 해소 시점이 언제냐에 대해서 아마도 11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잡힐 때라고 분석했는데 그럼 11월 전에라도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승리한다는 이게 기울면은 이런 그 불확실성, 과매수의 해소 시점이 된다? 근데 과매수 해소는 결국 하락한다는 거 아닌가? 어쨌든 지금은 아무리 봐도 미국 대선은 막판까지 안개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러다 결국 미국 대선 끝나고 선거 결과가 나와도 이것도 이제 양쪽에서 재검표 하자고 시비 걸고 하여튼 그 바이든 트럼프 두 양반이 끝까지 더티 플레이를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럼 그 불확실성은 결국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아니 근데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과연 그때까지 참을 수가 있을까? 그 금단 현상이 지금 얼마나 셀 거야. 아 유동성 빨리 내놓으라고 현기증 난다고 막 난리를 칠 것 같은데 거의 자해공갈 수준으로까지 가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 보세요.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이 바이든이니까 여기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은 바이든 지지율도 같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바이든은 이제 미국 증시 눈치 보면서 막 똥줄 타는 거고 그러다 이제 11월 5일에 트럼프가 이겼어. 근데 그 뒤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실망 매물로 박살이 난다? 그러면 월가에서 트럼프 당선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는 트럼프 당선이 미국 경제에 안 좋은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이러면서 임기 시작도 전부터 트럼프를 조진다고 하면은 그 꼴을 또 가만히 트럼프가 참고만 있겠냐고. 그래서 내년 2월에 취임식 하기도 전에 어떻게든지 트럼프도 또 주가를 올리려고 미친 듯이 공작을 또 하겠죠. 사실 뭐 대선 끝나고 나면은 우리도 맨날 보지만 그때는 이제 당선인이 더 힘이 세지잖아요. 뭐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런 인구 5천만의 나라에서도 대통령 한 명 바뀔 때 공직 3천석이 자리가 바뀐다던데 미국은 뭐 더 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트럼프가 일단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만 하면은 증시 부양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뭐 많죠. 일단 본인 SNS를 통해 가지고 뭐 법인세 인하해 주겠다. 그다음에 월가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이제 뭐 면제해 주겠다.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연준 의장을 또 갈아치워 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물이든 간에 하여간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계산기에는 더하기만 있고 빼기가 없어. 뺄셈 버튼을 뽑아버린 그런 계산기를 갖고 있는 그런 유동성에 있어서는 정말 박애주의자를 연준 의장으로 꽂아버리겠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카드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외국계 리포트 우리 K증시 관련해서 보겠는데 MLCC 우리말로 적층 세라믹 콘덴서 업황에 대한 UBS의 분석인데요. 근데 이 또 MLCC 하면 우리 삼성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MLCC 최종 수요는 완만한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UBS 글로벌 테크는 2분기 노트북 PC ODM 출하량 전망을 6% 상향 조정을 했고 전분기 대비 11% 거의 두 자릿수 성장을 예상한다. 그 다음에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4% 성장을 기대하는데 그 근거로 4월까지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2024년 2분기 스마트폰 설문조사 결과 향후 12개월 동안 스마트폰 구매 의향은 6개월 전보다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대신에 하이엔드 스마트폰 구매 성향은 증가하고 있고 또 애플이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 AI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믹스 개선과 함께 단위당 MLCC 물량과 부가가치 성장을 기대한다. 그래서 선호도 순서대로 보면은 먼저 키콜, 그러니까 MLCC 업체 중에서 필수템으로 꼽은 게 바로 삼성전기, 목표가는 19만 5천 원. 그 다음에 일본의 무라타 3,550엔의 매수 의견, TDK 9,500엔의 매수 의견, 타이오 유덴 4,350엔 목표가의 매수 의견. 반면에 중국의 3서클 목표가가 32위안화에다가 투자 의견은 중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우리 K금융주들에 대해서 최근 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하락을 고려할 때 향후 12달 동안 은행 업종에서 고배당,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은행 쪽에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꾸준한 수익 흐름이 특히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기업은 시장 변동성에 덜 민감할 것이고 또한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찾도록
유도할 것이고 이게 바로 배당주의 메리트를 높일 것이다라고 K금융주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투자 의견 매수 종목으로는 DB손보, 하나금융지주, 현대해상, 카카오뱅크, 모처럼 카카오뱅크하고 또 카카오페이까지 매수 의견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KB금융, 삼성화재, 삼성생명,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그 다음에 중립 의견은 하나, JB금융지주. 끝으로 언더퍼폼, 즉 비중 축소 의견에는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그 다음에 기업은행까지. 자, 그 다음 이제 JP모건이 K조선업에 대해서 또 다각적인 분석을 내놨는데요. 우선 글로벌 신규 선박 수요는 작년 대비 약간 뒤처지고 있지만 LNG 운반선 28% 증가, 탱커가 26% 증가, 벌크선 14% 증가, 이렇게 이제 주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보니까 현재 대한민국 조선사들은 글로벌리 약 36% 시장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이 54%나 갖고 있어? 와, 하여튼 근데 한국 조선사들은 가격보다는 이제 고품질을 바탕으로 한 이런 주문서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이 JP모간의 선호 종목 순서를 보니까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 한국조선해양 이런 순서로 추천한대요. 이 중에서 탑픽인 HD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그리스, 네덜란드, 페루 및 UAE, 아랍에미리츠죠. 여기와의 MRO 주문을 포함한 방산 주문까지 준비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HD 현대중공업은 향후 3, 4년 동안 추가적인 수익성이 개선 기대가 된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목표가 18만 원에 투자 의견 비중 확대, HD 한국조선해양 목표가 16만 5천 원에 역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현대미포조선 목표가 10만 원에 여기도 투자 의견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목표가 12,000원에 역시 여기도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와, 4개 조선사 올수다. 모두 비중 확대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가겠습니다. 자, 내일은 한 주의 딱 중간인 수요일 626인데 부디 이번 주 625 주간에 일단 오늘은 잘 넘어갔고, 대신 이제 내일부터 당분간 뭐 이번 주 말까지라도 좀 무탈하게 지나가길 바라고요. 내일 새벽에 이제 페덱스 실적이 또 공개가 되는데, 사실 이 페덱스가 가지는 위상이 정말 글로벌리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물류를 유통하는 그야말로 슈퍼 경기 민감주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난 실적에 대해서 혹은 향후 실적에 대해서 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보인다, 요런 말 한마디만 나오면 이제 바로 연준도 바이든도 긴장을 탈 수밖에 없다. 이게 페덱스 실적의 어떤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정부 일정은 저는 다른 것보다 요게 기대되는데, 정부가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서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을 마련한다라고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 이건 이제 뭐 공공기관 중에서 특히 이제 결혼식장으로 인기 많은 데가 국회, 감사원, 그리고 이제 대법원, 이제 이런 데를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거기 출입 기자들에 한해서 주말에 이제 예식장으로 대관을 해주거든요. 저는 이 세 군데 다 가보긴 했는데 진짜 감사원이 원탑이더라고. 저기 그 삼청동 그 산 중턱에 떡하니 있는데 뭐 경복궁, 청와대 전부 내려다 보이고 하여튼 시설도 진짜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결혼한다고 하면은 어떤 집안 간의 결합도 이제 또 되다 보니까, 만약에 청첩장에 그 결혼식장으로 국회, 대법원, 뭐 감사원 이런 데 딱 찍혀 있으면 이제 그 부모님들은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거지. 청첩장 받은 이제 주변 지인들이 야, 네 며느리 국회에서 일해? 아니면 야, 니네 사위 판사야? 왜 대법원에서 결혼해? 이런 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것도 청년 결혼 지원책으로 꺼내 드는 건데, 그럼 증시에서는 이런 외부 결혼식장의 음식을 공급하는 외식 캐터링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호텔로 갈 결혼 수요들을 많이 흡수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내일 인공지능 AI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를 또 정부에서 개최를 하고요. 내일 과기부도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지능형 홈 실증 사업 착수, 요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제목의 증시 테마고, 그 다음 내일 정부의 마약류 대책 협의회, 그리고 2024 건설의 날 기념식도 지금 잡혀 있네요. 마약류 협의회는 글쎄요, 증시에서 한동훈 테마죠.
그다음에 건설의 날 이거는 일단 뭐 뉴스에 타기 좋은 주제긴 하고 대한민국 건축 역사가 그렇게 짧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하여튼 끝내죠. 특히 이제 중동 같이 약간 성격 급한 형님들은 우리나라가 또 빨리 짓는 거 하나는 또 끝내주잖아. 이거 좋아한다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건설의 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친환경 건축자재 요쪽이 이제 시류에 맞죠. 그 다음에 내일 첨단 로봇 경제 TF 회의랑 첨단 로봇 보급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 발표도 있을 예정이니까 이거는 그 테슬라에서 그 옵티머스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AI 휴머노이드 일명 반려 로봇 이쪽이죠. 증시에서도. 다음 내일 환경부 보도자료 제목이 바로 경기도 최초의 액화 수소 충전소 문 연다. 이거 제목이 그냥 증시 테마죠. 이것도.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가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해수부는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서비스 기술개발 성과시연회. 요거는 이제 증시에서 재난 관련주로 한창 선택이 많이 됐던 LBS 위치 기반 서비스 요쪽이죠. 그다음 내일 금통위도 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금리 결정이 없는 회의. 대신에 식료품 물가 동향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도 뭐 어떤 코멘트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좀 이번에도 힘들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또 식품주들 뭐 삼양라면부터 다들 또 이제 들썩하겠죠. 다음 내일 경제 지표는 4월 인구 동향 그리고 5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 나오는데 사실 이번 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뭐 민심 수습 차원에서든지 하여튼 돈을 풀긴 풀어야 되는데 마침 이제 출생률 떨어지고 인구 절벽 이런 소리 나오는 마당에 이제 청년층에다가 마침 표도 좀 얻을 겸해서 뭐 결혼 출산 지원금 같은 거 좀 화끈하게 많이 풀어줄 것 같죠. 이제 어제 라이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더 많이 낳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채팅창에 뭐 신생아 한 명당 출산 지원금을 월 100만 원씩 꽂아주자. 그다음에 뭐 국방세를 도입하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던데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에다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부터가 지금 노키즈 그러니까 중년이니까 나라도 댓글 보고서 이거면 진짜 어떻게든지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이 동하는 그런 댓글이 있으면 한번 선정해 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일 이벤트로는 메타버스 엑스포, 국제 광융합 엑스포. 광융합은 이제 LED, OLED 업계 최고 행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인공지능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의 컨퍼런스도 내일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최대 바이오 컨퍼런스인 인터팩스 위크 도쿄 2024도 개막하고 내일 또 일본 롯데홀딩스가 정기주총을 여는데 여기서 글쎄요. 롯데하면 또 유통이니까 알리쿠팡에 대한 어떤 그 전략 내지는 대책 변화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바로 한국 스펙 15호 상장이고 다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18조 수출 K9 현지 생산 준비 이 보도에 대한 재공시 기한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미국 증시는 밤에 제네럴 밀스라고 그 켈로그 그 시리얼 만드는 여기가 실적 발표인데 사실 미국에서 시리얼의 위상은 우리 햇반급이죠. 여기도 이제 사실 식품주인데 이거하고 또 미국에서 한국의 공구음원에 해당하는 유니퍼스트라는 의류 쪽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